불안형은 회피형과 연애를 할 때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우리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아니, 우리도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노력하고 참으면 정말로 다 괜찮아질까요? 너의 심리학.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로 자석같이 끌리는 관계지만 동시에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입니다. 네,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입니다. 불안형은 안정감 있는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불안감만을 주는 회피형을 놓지 못합니다. 회피형은 적당한 거리감을 원하지만 애정 욕구가 강렬한 불안형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왜 관계가 유지되는 걸까요? 이 불안정한 두 애착 유형이 서로 중독돼가는 그 심리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분. 불안형의 연애를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이렇지 않을까요? 불안형은 연애 상대와 깊게 연결된 느낌이 간절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끝없이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 애착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불안형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는지, 어릴 적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불안형의 어린 시절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듣고 비행기도 타고 좀비 놀이도 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부모의 태도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지만 부모는 넌 왜 이렇게 울기만 하냐면서 냉담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엄마 아빠의 태도가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우리 하민이 왜 울었어? 배고팠어? 그래.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사랑을 받고 또 어떤 날은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죠. 부모의 태도가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아이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불안정한 사람이었거나 일이 너무 바빴거나 부부간 갈등이 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이가 받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은 내일이라도 당장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감이 각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헐적으로 받는 따뜻한 순간들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깊게 각인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에 익숙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모의 기분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건 일종의 생존 전략과도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략은 성인기에 연애를 할 때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뭘 해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상대의 기분을 민감하게 살피는 눈치로 인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면에는 이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부모의 사랑을 혹시라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과도 같은데요. 특히 회피형을 만날 때 그 불안감이 촉발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형은 깊은 속마음을 공유하고 싶지만 회피형은 부담스럽습니다. 불안형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만 회피형은 숨이 막힙니다. 갈등 해결 방식도 다른데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자며 불안형이 대화를 시도해도 회피형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힘들어하는 불안형에게 주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헤어져. 그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우리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아니, 우리도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이 정도 힘든 건 극복해내야 진정한 사랑 아닐까? 이렇게 막연한 노력을 하다 보면 실제로도 어쩌다 한 번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적에 익숙하게 경험하던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항상 갈구하던 안정적인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익숙한 것에 끌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익숙한 걸 반복하는 건 회피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회피형은 감정 표현이 억제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형은 성장 환경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 했다면 회피형은 일관적으로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도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뭐 그런 걸로 울어. 운다고 뭐가 해결이 돼?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감정을 드러내는 건 네가 약하다는 거야. 감정을 드러냈는데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수치스럽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혼자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럼 상처를 받을 일도 없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죽여서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선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회피형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거리만 두다가 가까워질 일도 없겠죠. 하지만 회피형이 불안형을 만날 땐 본연적인 강렬한 자극을 느낍니다. 이 사람만큼 날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방어막을 조금씩 해제합니다. 어쩌면 어릴 적부터 가장 원했지만 한 번도 이룰 수 없었던 사람과의 친밀감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익숙한 것을 반복하죠. 어느 순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 발동합니다.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이 관계가 날 너무 묶어두는 건 아닐까?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본능적인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고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애정 표현에도 무덤덤합니다. 불안형은 혼란과 좌절을 느끼면서 더 크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회피형은 더욱더 부담을 느끼죠. 이 지점에서 불안형과 회피형은 헤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피형도 양가 감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또 있을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불안형에게 되돌아갑니다. 애가 타던 불안형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내일이라도 사라질까 불안합니다. 회피형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애매한 상태만 유지하면서 서로를 소모하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각자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패턴대로 생존 전략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질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불안형과 회피형의 관계가 반드시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본인과 상대방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는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니까요. 애착 유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회피형이 불안형 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서로에게 훨씬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너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나도 잘 알아. 나도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상처를 줬을까봐 항상 미안한 마음도 들어. 내가 가끔 서툴러 보여도 그건 내가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와서 누군가와 깊게 가까워지는 게 좀 낯설 때가 있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게. 약속이야. 네가 주는 마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